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과 조회된 데이터에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스튜디오의 장점과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도 대시보드 기능이 있지만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데이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구글 시트라든지 유튜브 데이터도 연동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구글의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링크만 있으면은 이러한 대시보드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고급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고급이라기보다는 약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트림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과 이렇게 원형 도넛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 테이블로 표현된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맵 차트를 이 빈 도화지 상에 표현하기 전에 일단 대시보드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회사의 대시보드인지를 알아야 되고, 일단 대시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날짜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먼저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를 선택하기 위한 달력에 대한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달력 모양이 있어요. 기간이라는 위젯이라고 하네요. 위젯을 선택해 주시고 영역을 원하는 영역에 가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탭이 두 개가 생겼죠. 여기 옆에 항상 뭘 수정할 때는 오른쪽에 가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기간이 자동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는 최근 2주간으로 좀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 기간을 최근 2주, 지난 14일이겠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가 2주로 설정이 됐고 이쪽 보통 왼쪽 상단에 로고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로고를 다운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삽입 메뉴로 가셔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해 주시고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불러 오시면 돼요. 그 전에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이미지가 위치할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파일 선택 부분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저희 회사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 적절한 위치에 조정해 주시면 되고 Shift를 누르고 조정하면 이렇게 작게 이동이 되고 그냥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조정하시면 돼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약간 대시보드를 처음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리맵 차트를 가져와 볼게요. 트리맵 차트는 위쪽에 있는 차트 추가해서 밑에 보시면 트리맵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영역을 잡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데이터가 조회가 될 텐데 지금은 보시면 날짜 있고 뭐 npm 매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구글 시트예요.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 데이터 소스 만들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커넥터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커넥터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A를 선택하고 저희 회사 계정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누르시면은 가져오게 될 측정 기준과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고서에 추가라고 뜹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세팅하기 위한 준비가 마쳐진 것이죠. 그래서 뒤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저는 채널별 뉴스레터가 얼마나 많이 신청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어, 트리맵으로 표현해 볼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으로 뉴스레터를 구독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매달 2회씩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콘텐츠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쪽에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뉴스레터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키워볼게요. 매체가 지금 측정 기준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뷰 수가 측정 항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저는 채널로 바꿔볼게요. 채널을 선택해 주시고 밑에 부분에 측정 항목은 뉴스레터라고 써볼게요. 뉴스레터 완료 수니까 컴플레이션즈 목표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채널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가닉 서치랑 직접 그리고 브런치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뉴스레터 구독을 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여기에 채널과 함께 소스 매체에 대한 값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측정 기준을 추가를 누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매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뜨죠.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고 오류가 났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획득 채널이라는 값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어로 한번 쳐볼게요. 디폴트 채널 그룹핑이라고 측정 기준이 있는데 이걸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이게 원뎁스가 되는 거고 소스 매지가 투뎁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이렇게 채널이고 밑에 이렇게 슬러시에서 나눠지는 부분이 소스 매체 값이죠. 보시면 드릴 다운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드릴 다운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 우측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보기를 누르고 지금 채널이랑 소스 매치 값이 한 번에 보이게 되죠. 근데 이쪽에 마우스 오버를 해서 밑으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은 소스 매체 값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채널 값도 같이 이렇게 엮여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니까 난 글씨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면 수정을 누른 다음에 글씨라든지 색깔을 좀 조정하실 때는 영역을 클릭하고 우측에 스타일 영역으로 가시면 돼요. 스타일 탭 가시면은 그래서 나는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욕할 뻔했어요. 14수로 바꾸고 뭐 색상도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과 글씨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리맵으로 표현할 때 드릴 다운도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맵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렸고요. 추가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도 원형 도넛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원형 도넛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지 않고 저는 이 차트를 원형 차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에 이 차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그래프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넛 모양으로 선택해 주시고, 네,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눈이 아파요. 이렇게 그래프에 색깔이 많으면은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 색상을 가급적 하나로 통일해 주시는 것을 좀 권장드려요. 여기 보시면 단색이라고 있죠. 단색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조금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해 주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잘된 그래프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의 그 대시보드라든지 뭐 템플릿, 브로셔, 대시보드 템플릿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잘 만들어진 대시보드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값들을 디자인을 이렇게 모방을 하거나 거기 있는 색상을 이렇게 칼라 피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그 색상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좀 가운데 크기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상품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쇼핑몰의 카테고리별 매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테이블에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 페이지로 갈게요. 전 페이지로 가서 이 데이터를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 대시보드 안에서는 이 데이터 복사가 되게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표를 복사한 다음에 이 두 번째 페이지로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로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지금 네, 지금 차트 도화지 캔버스가 좀 작죠. 이럴 때는 다시 스타일 메뉴로 가셔서 빈 영역을 클릭하시고 그죠? 레이아웃 쪽으로 가셔가지고 너비를 좀 크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데이터가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열람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테이블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 제목 끝에 엔트렌치 컨설팅이라는 영문 단어가 붙어 있죠, 계속.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여기서는 반복되니까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 삭제할 수 있는 필터를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테이블에 적용할 함수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경해 주는 함수예요. 특정 값을 변경해 주는 함수, replace 함수입니다. 다시. 네, 그래서 제가 테이블에 적용할 함수를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replace 함수고요. 두 번째가 match 함수인데 이거를 case when이라는 함수랑 같이 써볼 거예요. 일단 replace 함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식을 활용할 겁니다. 정규식이 잘 몰라도 일단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식 replace 함수를 쓸 때는 regex 언더바 replace를 써주고 이건 항목이에요. 항목 측정 기준 내지 항목 그리고 정규식을 써줍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replace 함수를 써준 다음에 괄호하고 항목을 넣어줍니다. 지금 국가죠. 컨트리가 코리아일 때
한글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예, 예,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regex replace 써주고 city가 서울이면은 영문 서울이면은 한글 서울로 바꿔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예, 쉽죠? 이렇게 되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값 중에 내가 이 값은 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값이 있으면 여러분의 입맛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함수를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변경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함수를 엑셀로 내려받아서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보고서는 최대한 자동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소개드린 게 지금 replace 함수고요. 두 번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규식 regex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는 case when이라는 함수랑 같이 쓰면 좋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항목 내집 기준이 정규식일 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ase when 함수는 when 조건이 일 때 값을 이렇게 바꿔라 라는 거고, 이 when 구문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when 구문일 때는 값을 이걸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 기타 경우는 그냥 값을 이렇게 표현해라. 그리고 끝에 and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한 도움말 문서는 제가 영상의 그 소개 글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시로 들어둔 거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when, 언제, 정규식 매치 값이인데, 이 국가값이 미국이거나 또는 캐나다이거나 멕시코일 때는 값을 노스 아메리카로 표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국가값이 USA이거나 캐나다이거나 멕시코일 때는 노스 아메리카로 화면상에 표현해라 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시면 USA 다음 부분, USA랑 캐나다 사이에 지금 이렇게 특정 기호가 있죠? 이거는 또는이라는 의미의 정규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엔터 키, 쉬프트를 누르시고 엔터 키 위에 있는 키를 누르시면은, 쉬프트를 누르시고 엔터 키 위에 있는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USA 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규식이 국가 값이 이런 정규식일 때 텍스트 값을 노스 아메리카로 표현을 해라 라는 의미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조건절을 또 얹히고 싶을 때는 계속 when, then 구문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when 해서 이 정규식이 국가에 대한 정규식이 잉글랜드 또는 프랑스일 때 유럽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예.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는 other, 기타로 표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and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값에 실제로 함수를 적용해 볼게요. replace 함수를 적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단어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일괄적으로 빼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측에 보시면은 이 측정 기준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필드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 볼게요. 누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페이지 제목 수정이라고 넣어 볼게요. 페이지 제목 수정이라고 넣어주고 수식을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 re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뜨죠. 이 중에서 저희는 regex replace 함수를 써줄 거예요. 이걸 누른 다음에 좀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어떤 기준을 변경할 건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제목이겠죠. 페이지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다운표 한 다음에 어떤 값을 바꿀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의 단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뒷부분 단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아무런 값도 안 넣어주면은 빈칸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넣어줬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올바른 수식 구문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은 뒷부분에 있는 값들이 다 빠지게 되겠죠. 예, 빠졌죠. 예.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봐야 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바꿔주시면 돼요. 예. 훨씬 깔끔하죠. 예. 훨씬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에 있는 컨텐츠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GAIQ가 뭐냐면 구글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에 대한 그 컨텐츠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컨텐츠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연 전체 컨텐츠 중에서 이런 컨텐츠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걸 대시보드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컨텐츠 중에서 트래픽 중에서 자격증 컨텐츠의 비중과 자격증 컨텐츠가 아닌 것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함수는 매치 함수랑 케이스 웬, 앞에서 설명드렸던 매치랑 케이스 웬 함수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일단 누르고요.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리소스, 상단 메뉴 중에 리소스에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대시보드에서 쓸 수 있는 그 필드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페이지 제목이라는 제목 수정 이 필드에 그 함수를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수식 창이 뜨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케이스 한 다음에 when 정규식이 페이지 제목이 GAIQ 여기 옆에 붙은 양옆에 붙은 .asta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문자가 오더라도 다 매칭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AIQ라는 단어가 페이지 제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격증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치환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else 나머지 것들은 자격증 컨텐츠가 아니므로 표현하겠다라고 하고 and 명령어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도넛 형태로 차트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차트도 대시보드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 대시보드가 있는데 왜 데이터 스튜디오 대시보드를 사용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훨씬 더 그 필드 간의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비스만의 지표를 계산해서 대시보드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여러분이 보셔야 할 핵심 지표랑 선행 지표만 이렇게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스튜디오의 그 지표에 함수를 넣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를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